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요, 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현호 PD가 도쿄로 가실 건데, 네. 그렇죠. 정현호 PD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준비를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서울에서 제가 어떻게 좀 잘 지켜야 할지, 네. 네, 일당 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걱정 말입니다. 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는 거 좋아질까봐 지금 걱정을. 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시기 전까지 네. 아주 가지고 계신 걸 쪽쪽 빨아서 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MLB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했죠. 네, 오늘 이번 등판은 특히 최고의 팀 그리고 이제 최고의 투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였는데 7이닝 동안 피안타 3개, 볼넷 2개 내주고 탈삼진 2개 잡으면서 올 시즌은 처음으로 무실점 2골 냈습니다. 진짜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으로. 네, 세인트루이스도 5대3으로 이기면서 시즌 3승을 김광현이 따냈고요. 평균 자책점도 3.79에서 3.39까지 낮췄고 이번에 이제 7이닝을 던졌는데 7이닝 던지는 경기가 메이저리그 입단 이후로 통산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7이닝이라면 8회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7회까지. 그렇죠. 7회까지. 7회까지 다 마치고 그렇죠. 네. 8회 네.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헷갈릴 뻔했네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2승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거든요. 그랬죠. 11경기 만에 예. 승리를 따냈었죠. 네네. 네. 야, 게다가 다음 상대는 또 샌프란시스코다. 또 어렵겠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경기 전에 예상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많이 점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가 이날 경기 전까지 53승 30패 리그 최고 승률 6할 3푼 9리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예. 거기다가 이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가 케빈 가우스만 네. 올 시즌에 8승 2패에 평균 자책점 1.68. 그러니까 지금 자책점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지금 2위를 그렇죠. 달리면서 현재 사이 영상 후보로까지 꼽혔던 네. 말 그대로 이 최정상급 에이스였습니다. 이 선수를 상대로 해서 세인트루이스가 또 점수를 뽑아냈고 네. 김광현 선수도 아주 눈부신 호투를 펼치면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타선이 터져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상대가 워낙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도 6회까지 노히트로 끌려가고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광현 선수 마찬가지로 무실점으로 잘 버텨줬고 그러다 보니까 7회 원아웃 이후에 놀란 아레나도가 세인트루이스의 팀의 첫 안타를 쳤거든요. 근데 야구의 속설 중에 하나가 원래 이 노히트로 끌려가다가 안타 하나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수수수 나온다. 그렇죠. 이런 통설이 좀 있잖아요. 코를 뚫었다 이런 얘기가 네. 있고. 그런 느낌으로 그 이후에 또 연속해서 토미 에드먼, 맷 카펜터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점수를 냈어요. 덕분에 이제 김광현의 승리를 챙겼고 8회, 9회에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추가점을 내면서 5대1까지 벌렸죠 경기를. 그랬죠. 이때 이제 점수 안 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마무리 투수인 알렉스 레이스가 9회 말에 올라왔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게 2점을 허용하면서 만약에 추가점이 없었으면 김광현의 승리가 날아갈 뻔했더라고요. 어쨌든 참 여러 가지 네. 운 같은 게 또 따라야지 승리 투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참 다행입니다. 3승을 했으니까.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어렵게 2승했으니까 이제 3승을 쉽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기억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의도 걸린 거죠. 네. 류현진 선수 얘기 네. 나눠보죠. 시즌 5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홈런 맞았을 거죠? 그렇죠. 4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2탈삼진 5실점 기록했고요. 류현진 선수 시즌 두 번째 최소 이닝을 기록을 했죠. 그 전에 이 4월 26일에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이 엉덩이 부상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됐던 게 이제 3과 3분의 2이닝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 시애틀과의 경기였죠. 이 경기가 가장 빠른 강판 기록이 됐고요. 네. 류현진 선수의 이날 투구 내용을 보면 1회에 28개 던졌고 2회에 26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이닝 동안 54개를 던지면서 좀 초반부터 많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 가운데서 안타 5개를 왼손 타자에게 이제 내줬고요. 그러면서 또 2회에 왼손 타자 제이크 프레일리에게 5회 솔로 홈런, 또 3회 2사 1루에서 역시 또 좌타자 쉐드롱 주니어에게 이 우중간 펜스를 또 직선 타로 넘기는 투런 홈런까지 이렇게 내주면서 좀 아쉬운 그런 어떤
그런 경기 내용을 보였고 또 이 경기가 또 아쉬웠던 것은 한일전이었죠. 이 상대 선발이 기쿠치 유세이였는데 이 기쿠치가 7이닝 동안 토론토 타선을 5피안타 1실점으로 막으면서 결국 시즌 6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상대가 류현진 선수였다는 게 좀 아쉬웠죠. 이번에도 문제가 네. 체인지업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첫 피홈런을 허용한 구질도 체인지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체인지업이 말을 안 들어서 페스트볼 그리고 이제 컷 페스트볼 이런 빠른 공들의 비율이 이번에 75%나 됐습니다. 네.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페스트볼과 컷 페스트볼의 구속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은 타이밍으로 이제 공략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잘 맞은 타구의 비가 무려 13개나 나오면서 장타 허용도 많았고 결국적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정말 빠른 공의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볼 배합이라든가 제구를 통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타입인데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사실이 반대로 이 김광현 선수가 이번 경기 대활약했던 비결이 체인지업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류현진과 다르게 김광현은 평균 9.6%밖에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9%까지 올리면서 김광현 선수가 체인지업으로 재미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가 저번 볼티모어전에서 29%까지 던졌던 체인지업이 이번에는 14%까지 감소를 합니다. 네. 그냥 제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던질 수가 없는 거였겠죠. 근데 이 체인지업이 어떤 점이 가장 안 좋았냐면은 사실 낮게 던지고 공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구질인데 네. 높고 빠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치기 딱 좋은 공이 되는 거죠. 그럼 체인지업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실투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뭐 비록 1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조금은 아쉬운 수비 그리고 심판 판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결국 경기 후에 류현진 선수답게 인터뷰에서는 그냥 결국 재고 문제다. 내가 다음 경기 때 체인지업 재고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음 등판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 일정 8일 오전 8시 5분에 볼티모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볼티모어전은 류현진 선수가 아주 또 많은 그런 좋은 기억이 있던 직전 등판에서 승리도 그랬죠. 그런 어떤 상대였죠. 뭐 6월 21일에 시즌 6승 또 그 일주일 뒤에 또 6과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시즌 7승 그렇죠. 이렇게 거뒀던 그런 상대였고 상대 투수도 좀 익숙합니다. 맷 하비 지난 6월 21일에도 맞대결을 해서 당시에 4와 3분의 1이닝 9피안타 4실점하면서 결국 이 패전을 했었죠. 네. 하비의 올 시즌 성적도 3승 9패 평균 자책점 7.34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토론토가 조금 더 어떤 이 타선의 집중력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좀 본연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소식인 게 네. 이 류현진 선수가 지금 소속팀이 토론토잖아요. 네네. 네. 토론토는 캐나다에 있는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캐나다로 복귀를 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그 국경이 돼 버리잖아요. 미국과 캐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바람에 정작 홈을 놔두고 집인데 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외국을 떠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원정스럽게 산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지금 이제 뛰고 있는 데가 뉴욕주 버펄로 세일런필드죠.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토론토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 토론토시와 이 토론토시가 속해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 복귀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국을 허용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구단에서 연방 정부에 좀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연방 정부에서 쉽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복귀 시점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떠돌이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김하성 선수 요즘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김하성 선수 그리고 최지만 선수 공교롭게 오늘 저희 방송 코너에 딱 맞춰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런 듯이 말이에요.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요새 네. 그 유튜브로 자주 봐요. 김하성 선수 활약 모습. 네. 김하성 선수 네. 오늘 7경기 만에 선발 출전해서 워싱턴과의 경기에 나섰죠. 네. 4타수 1안타 2타점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 워싱턴 이 선발 투수 존 레스터와의 이 승부가 참 눈길을 모았죠. 네네. 첫 타석부터 9구 승부를 펼쳤고 또 3회 말에 1-4만루에서 이 레스터의 포신 패스트볼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네. 시즌 6번째 2루타를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타를 달린 것은 지난달 말에 LA 다저스전에서 클레이턴 커쇼를 상대로 해서 홈런을 치고 나서 첫 장타였고요.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클리블랜드와의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2득점. 네. 역시 오늘 이제 최지만 선수도 김하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5월 2루타 기록하면서 개인 시즌 6번째 2루타 또 6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최지만 김하성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지난 주말 이 선수 이름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묻혔어요. 뭐 그전에는 아니었겠어요. 이번 시즌 내내 그렇죠. 이번엔 네. 좀 심각했습니다. 오타니. 네. 오타니 쇼. 네네. 이 친구가 김지한 기자. 네.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이거 오늘은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네. 이젠 타자죠. 타자죠? 네. 네. 타자인 거죠? 네. 네. 근데 올스타 선발이 이번에 투수 타자 모두 됐어요. 그게 나 너무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구 선수이자 그렇죠. 네 타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싶은데 어쨌든 오타니 선수는 야. 야구 선수다. 아니, 현대야구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자기 포지션이 확실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 고등학교 때 학생 야구 때까지는 잘 치고 잘 던지고 하는 선수가 있었지만 네. 프로에서는 하나에 집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타니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 인터뷰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굳이 투타 겸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야구의 좀 다양성을 넓히고 야구의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가면서 야구의 그 인기와 또 이제 재미를 좀 더 늘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는 그 식견이라든가 시야가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는 오타니 쇼에 있는 만화 캐릭터다. 이런 댓글이 그래서 네. 만화 만찢남이라 그러죠. 네. 만화 찍고 나온. 그만큼 참 대단한 선수고 네네. 좀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이 때리는 근육이랑 던지는 근육이 다를 텐데.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선수들은 한 가지 근육만 이제 집중해서 보강을 하면 되지만 네. 오타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운동을 병행해야 되고 심지어 이 투구를 하고 나면 타격에 좀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절충을 해가면서 맞춰가고 있는 거죠. 오타니와 함께 또 기쿠치 선수도 올스타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둘의 인연이 뭐 눈길을 모으네요. 네, 기쿠치 선수가 오타니의 3년 학교 선배입니다. 어허. 네, 두 선수가 이제 3년 차이니까 이제 함께 학교를 다닌 적은 없었는데 오타니가 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의 이 기쿠치의 영향이 좀 컸다고 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타니가 이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이 모교가 또 이번에 기쿠치와 오타니가 함께 이 올스타에 발탁이 됐으니까 이 공식 SNS를 통해서 네. 꿈 같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올리면서 자축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상고에 류현진과 최지만이 동반 올스타에 뽑혀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했었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좋은 일이 기회가 있겠죠. 있죠. 예. 네. 자, 이야기로 주간 MLB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분 때문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말로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모르는 종목 없으십니까? 모르는 종목 있죠. 있죠? 네. 이게 얘기만 나눌 수 있는 그렇지만은 거죠. 대부분의 그래도 종목을 뭐 보기 이제 편하고 뭐 네. 이제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래도 정 PD님이나 저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PD 입장에서 이게 네네. 뭐 기자는 기사를 쓰지만 PD는 이제 방송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중계도 하고.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들은 직접 캐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중계도 하시고, 네네. 그렇죠. 해설자 옆에서 네.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보는 거랑 네. 이 중계를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입사해서 PD를 하기 전까지 이 화면을 구성하고 카메라를 이제 구도를 잡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개인이 일일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 순간에 맞춰야 제일 좀 시청자들이 이 플레이를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그래도 저희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이제 기자님도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들이 가장 공감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재밌다는 것이 또 저희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뭐 출연자분들 나오시면은 네. 공감되는 얘기를 막 서로 이야기 꼬리를 물고 요런 거는 좀 하겠는데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막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딱히 준비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예전에 네. 한 종목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종목 하셨어요? 핸드볼을 했었습니다. 아하. 예, 네. 저 KBS 해설위원 오성욱 위원님이랑 했었는데 그렇죠. 한 번 딱 했는데 네. 왜 한 번밖에 안 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네. 당시 담당 PD님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생순 언니들의 졸업식 뭐 네. 여러 수식어로 설명되는 여자 핸드볼 네. 저한테 안타까운 그런 남겨진 핸드볼. 네. 하지만 이번 도쿄에도 출격하죠. 그렇죠. 1984년 LA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참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냈죠. 네. 이 여자 구기 종목이 참 많은 드라마를 썼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여자 핸드볼이 참 많은 메달을 따냈고요. 이번 도쿄올림픽까지 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네. 이뤄냈습니다. 이 국내 단체 구기 종목 최초의 일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여자 핸드볼 전체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 그만큼 이번 이 여자 정도예요? 핸드볼 대표팀이 자부심을 갖고 도쿄올림픽에 도전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어떤 선수들이 주축을 이룰까요? 뭐 이제 유명한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류은희 선수, 이제 골키퍼인 주희 선수 이렇게가 있고 나머지는 젊은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선수들은 소위 말하는 우생순 언니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도자라든가 이번에는 또 이제 저희 해설위원으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번에 참고로 그 KBS의 문필이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나온 당시에 우생순 막내였거든요. 막내였어요, 맞아요. 막내였어요. 네, 네. 막내였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어느덧 이제 좀 연령이 되셔가지고 그렇군요. 이걸 보면서 네. 세월이 참 막 오래 지났구나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제 젊은 피가 생기면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체격 조건이 좀 안 좋아서 특히 이 핸드볼에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피벗 라인 이쪽에서 몸싸움에서 이제 많이 약한 안 그런 됐죠. 문제가 있었거든요. 공을 많이 돌렸죠. 네. 그렇죠. 속공도 바깥에서. 많이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 네. 강은혜 선수, 원샘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과 더 좋아진 체격을 앞세운 좀 젊은 핸드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은혜 선수와 원선필 선수 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조별리그를 통과해야 될 텐데요. 조편성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몬테네그로, 일본, 앙골라 이렇게 함께 A조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덜란드. 네, 지금 이번 올림픽의 그 이제 예선 방식을 보면 각 조의 4위까지가 이제 8강 토너먼트에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앙골라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그런 예. 상대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노르웨이가 뭐 이 여자 핸드볼에서는 워낙 좀 전통의 강호죠. 맞습니다. 네, 작년에 이 유럽 대회 이제 챔피언이기도 했고 네. 네덜란드가 요즘 좀 무섭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2019년 일본 세계 선수권 때 정상에 올랐고요. 네. 좀 이 팀들과 이제 상대를 해서 어쨌든 예선에서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야지 반대편의 조에 조금 이 강팀들과 피할 수 있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이 조별리그에서 좀 어느 정도 이 3위 이상의 어떤 좀 성적을 내야지 네. 좀 그 다음에 이제 메달색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말고 상대 조에는 또 어떤 팀이 유력합니까? 현재로서는 뭐 세르비아 뭐 이제 그런 팀들이 지금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프랑스도 네, 있고. 러시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안 있고요. 만나려면 네. 일단 조별리그에서 약간 상위 랭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네덜란드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여기 친구들이 신체 조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선수들인데 농구 선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젊고 체격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유럽 선수들도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하고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슛을 그 나무 발판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쏩니다. 이게 실제로 서양 선수들은 그 정도 체격이니까요. 예. 이 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연습하는 것도 하고 저희 같은 일은 마스크를 쓰고 지구력 연습을 일부러 한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 핸드볼이 체력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마스크 쓰고 살짝만 힘들죠. 뛰어도 고생 많이 진짜. 하죠. 그렇다면
여자 핸드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나라가 우승 후보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가 좀 신흥 강호로서 네. 이번에 금메달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러시아 이런 팀들이 강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5년 전에 리우올림픽 때는 러시아가 금메달을 땄고요.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은메달, 동메달을 따냈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8회 연속 이 토너먼트에 올라갔는데 이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핸드볼은 그렇고요. 여자 농구 대표팀 전주원 감독이 이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3년 만에 본선 무대 올랐죠. 13년 만에 본선 무대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전주원 감독으로서는 네. 좀 이렇다 할 성적을 좀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본선이니까 네. 또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지금 대표팀이 소집돼 있습니다. 거의 그 경기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농구의 특성상 조직력 그리고 이제 패스워크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좀 선발을 일찍 맞추는 편입니다. 박지수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죠. 달렸다. 그렇죠. 예, 우리 농구 대표팀의 그 결과가. 네. 예. 지금 또 이 김한별 선수 그 삼성생명의 이 또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맞아요. 선수죠. 이 선수가 그때 챔피언 결정전 때 손목을 다쳤어요. 네. 이게 조금 통증이 계속 가면서 결국은 이번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그 미국 WNBA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프 시즌에. 네. 좀 박지수 선수가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잘 끌어올려서 이 도쿄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 조별리그 상대가 네. 셉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스페인, 4위인 캐나다, 8위인 세르비아랑 같은 조인데 우리나라가 19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 건 사실인데 이 네 팀 중에 3위 이상을 해야만 8강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아시아 대륙팀하고 묶일 수 없는 조항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피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된 이상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세르비아와의 경기에 약간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에서 한 나라만 탈락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탈락이고, 그러니까 각조 3위 중에서 상위 2개 팀, 그러니까 이제 3위를 하더라도 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2.5장. 네네.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세르비아 1승 상대로 분명히 전주원 감독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떤 작전을 쓸까요? 뭐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런 국제 대회를 하게 되면 좀 이 빠른 기동력을 앞세워서 또 이 외곽포, 네네. 예, 외곽포를 우리가 좀 뭐 그 전에 여자농구 월드컵이라든가 뭐 아시아 선수권 이런 대회에서 좀 그런 전술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또 전주원 감독이 이 대표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 때문에 이 원포인트로 이번에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된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선수 때의 그런 아유, 어떤 근데 경험도 워낙 본인의 많고. 경험이야 뭐. 그렇죠. 올림픽 몇 번 출전했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우리은행을 이끌면서 또 여러 우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뭐 여러 전략들 뭐 이런 부분을 또 잘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내심 이 세르비아를 또 1승 상대로 꼽았어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하는 전주원 바람입니다. 감독의 이제 약간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저는 박지현 선수가 이번에 박지수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서 말씀하셨던 외곽슛이라든가 네. 스피드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박지현의 활약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 PD가 생각하는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금메달은 어떤 나라한테 갈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여자농구 11번 중에 8번을 미국이 땄습니다.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다 네. 미국이군요. 남자나 농구는. 여자나 농구는 미국인데 네. 이외에 대항마를 굳이 꼽자면은 스페인이라든가 호주 스페인, 이쪽이 호주. 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구 대표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